주셨어요. 혹시 위원장님 이번에 그 3개 기관이 한 보안 컨설팅 결과를 받아보고 저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으로 또 경악했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예, 저희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취약하구나라는 그런 관점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 정보를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는 그런 공공전산 시스템이 어딘지 아십니까? 2페이지 띄워주세요. 선관위입니다. 예. 통합선거인 명부를 포함해서 선거관리 시스템에서 4,430만 명의 우리 유권자들에 대한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들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전산 시스템입니다. 그 페이지를 잘 봐주십시오. 이 내용이 보시면은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정부24는 우리나라에 가장 많다는 그 정부의 공식 그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간 사람이 2,173만 명입니다. 그만큼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이 크다, 중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위원들 중에 이 중요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선관위 직원으로서 사이버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요원이 근무요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6페이지 띄워주십시오. 3명입니다. 정보보안 업무 담당자가요. 그 중에서 의미 있는 자격증을 가진 속칭 말하는 전문가는 1명입니다, 여러분. 위원장님. 이런 상태가 지금 우리 선관위의 사이버 관련된 보안에 대한 그 관련자에 대한 관심도입니다. 그럼 그 관련 업체를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럼 외부 업체랑 같이 보안 업무를 같이 할 텐데 외부 업체는 3페이지 띄워주십시오. 한 곳입니다. 사이버 보안 내부 전문가도 1명이고 사이버 보안 내부 용역업체도 1개입니다. 2페이지 다시 한번 가봐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보면 보안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22군데입니다. 22군데가 1차 11개 업체가 보안망을 가지고 있고 또 2차로 11개 업체가 보안망을 가지고 그 중요한 개인정보들을 지키기 위해서 해킹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관위는 1명과 1명의 용역업체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선관위 직원들의 보안 의식이 어떻습니까? 그 중요한 선거관리 시스템에 접근하는 비밀번호가 뭔지 아십니까? 1, 2, 3, 4, 5입니다. 이 문제가 제기되기 전 지난 5월 달까지 선관위 직원들은 업무망에서 쿠팡을 통한 쇼핑도 하고 네이버를 통한 뉴스 검색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위원장님,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 중요한 해킹으로부터 선거관리 시스템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각성하셔야 됩니다. 선관위는 사이버 보안에 관련해서는 사실 통째로 손을 놓고 외부 업체에 맡겨버린 겁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내부 조력자가 없이는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지난 2년 동안 북한으로부터 해킹 당했던 7번 차례 내부 조력자가 그럼 있었습니까? 위원장님, 아시지만은 북한의 사이버 해킹 능력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찰총국 하에 해킹 부대가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최고 수준의 해커들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마음껏 자기 마당처럼 자기 집처럼 드나들 수 있는 것이 현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혹시 사전투표 관련해가지고 한 사람의 유권자가 사전투표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계장치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위원장님? 총장님 아십니까? 일단 투표 몇 개 장소를 가지고 몇 개 그 시스템을 거칩니까? 네. 일단 투표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본인 확인기 본인 확인기를 한 사람의 유권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기계 장비가 5개입니다. 본투표는 몇 군입니까? 본투표는 기계 장비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전자기계 장비가 많은 사전투표에 해킹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의 여러 가지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에서 많은 규정을 해놨습니다. 뭐냐? 사전투표 관리관이 날인하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왜 인쇄 날인하는 겁니까? 사전투표 용지에 바코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QR코드를 사용하시는 겁니까?
정보 많이 담기 위해서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8페이지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이거 보시면 9페이지 한번 띄워보십시오. 9페이지에 보면은 선거구 QR코드에 들어가는 선거구, 선거구명, 청인, 자금다리 다 여기에 넣게 돼 있어요. 그냥 용지에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법대로 바코드 하시고 안 되면 본투표하고 같이 절취선을 만들어서 1년 번호로 하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안 됐어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개표는 그냥 수개표 같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개 수개표 개표라고 하셨습니다. 국민들한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개표 방식은 갖다 부어놓으면은 개표 사무원들이 투표지 분류기에 집어넣기 위해서 일정 매수 단위로 정리합니다. 정리해서 분류기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돌려가지고 그 결과를 내는 겁니다. 거기에 무효표나 재확인 대상지 분류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심사 계속이라는 데는 절차를 갖춰서 거쳐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개표 방식이 수개표 방식이라고요? 이게 공개 수개표 방식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거는 분류기를 통한 개표 방식, 기계식 방식이고 전자식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개표기, 선거 장비, 해외 수출된 거 아시죠? 콩고, 이라크, 2020년도에는 카자흐스탄, 해외 나가서 모두 다 그 내용들이 엄청난 혼란을 불러오고 국가적 위기를 불러왔다는 내용도 아마 아실 겁니다. 외부에 새낀 가능성이 없다고요? 노트북에 연결된 간단한 프로그램만 조작하면은 후보자의 표 바꿔치기도 가능하고요. 규칙적인 표 혼입도 가능합니다. 내부 조력자가 없다고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거 전문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해킹 전문가는. 외부 업체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모든 신뢰를 다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 소중한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투표의 신뢰성, 선거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보고 이 해크 여러 가지 취약점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작업들을 정말 노력을 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답변 좀 해주시죠. 아니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위원 여러분들 질의와 답변 시간이 7분입니다. 질의로 7분 해버리고 답변하려면 9분씩 합니까? 예? 했잖아요 아까 했잖아요. 아까 했어요. 아까 했다고. 근데 또 그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는 질의 답변을 7분을 꼭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네, 그렇게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예. 거의 뭐 사무처 소관인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아이, 사무총장 소관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보안 컨설팅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철저하게 꼼꼼하게 그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하여튼 그 기술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모든 방법으로 가능한 부분을 동원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한번 우리 사무처에도 지시도 하고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당연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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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따가 네. 그 사무총장한테 다시 한번 또 여쭤보시고요. 이따 시간도 있으니까. 다음은 존경하는